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길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의 희망 초등학교라는 오래된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한때 지역사회의 중심이었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학교 역시 점차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결국 몇 년 전 학교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학교 건물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였고 주민들은 그곳을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사라진 교실에는 먼지가 쌓이고 교정의 푸른 허리까지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학교에 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내부에는 아직도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부터 밤이 되면 학교의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는 이야기, 그리고 한밤중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까지 다양했습니다. 그저 낡고 버려진 건물일 뿐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몇몇 주민들은 그곳에 무언가 불길한 것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마을에 새로 이사온 수연은 이러한 소문을 영 믿지 않았습니다. 호기심 많은 그녀는 오히려 그 소문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청년회에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던 수연은 학교를 들어가 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함께 가기로 한 친구들은 조금 겁을 먹은 듯 했지만 수연은 별다른 동요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5명의 친구들은 해가 지기 전 학교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은 손전등을 챙겨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후 학교는 꽤 으스스해 보였습니다. 5명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교문을 넘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앙상한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소리를 냈고 바람은 쌀쌀해져 밤 공기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학교에 들어서자 마른 풀숲을 스치며 낡은 벽돌 건물이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먼저 1층부터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문은 대부분 연체로 있었다. 교탁에는 매우 낡고 해진 교과서가 남아있었으며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발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안한 나머지 손전등을 비춰보며 조심스레 걸어다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수연은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 수연은 웃으며 묻지만 친구들은 장난치지 말라며 그녀를 놀렸습니다. 그렇게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그들은 한 교실에서 작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낡은 문 너머 서랍을 여닫는 소리와 같은 작은 기척이 났습니다. 친구들은 긴장했지만 호기심은 이내 그들을 교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칠판에 분명히 아무도 없을 때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분필로라 라고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서로를 보며 장난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어. 이러지 마.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교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다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실 안에는 한기가 돌기 시작했고 창문 너머로 이상한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손전등이 떨렸고 친구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갑자기 작동하기 시작하며 시침과 분침이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친구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수연은 굳어버린 손으로 문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문 좀 열어줘. 그녀는 외쳤습니다. 갑자기 교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벽에는 어떤 아이의 사진들이 무수히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닫혔던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들은 그 길로 필사적으로 교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바로 학교 밖으로 전력 질주하며 도착했을 때 모두가 헐떡거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교실 안에서 자신의 창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친구들은 몇 날 며칠 동안 이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만난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마을 주민들은 이런 이상한 현상에 대한 소문을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로 조심스럽게라도 학교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연과 그녀의 친구들은 평생 그날의 기억을 간직한 채 살아갔습니다. 이후로도 그 늙은 학교는 마을의 불길한 전설로 남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유령학교라 불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여름밤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유명한 공포 게시판을 서핑하고 있었다. 수많은 글들 중에 유독 조회수가 높은 글이 하나 눈에 띄었는데 제목은 지금도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2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몇 년 전 회사의 프로젝트로 지방에 있는 한 호텔에 장기 투숙하게 되었다고 했다. 호텔은 낡았지만 주변 경치가 아름다워 사람들이 종종 휴양지로 찾는 곳이었다. 첫날 밤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천 실린 쥐가 삐걱이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가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무척 크게 들렸다. 간신히 잠이 들었을 즈음 이상한 기분에 눈을 떴다. 방은 어두웠지만 창문으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와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바로 그때 창문 쪽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착각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지만 등 뒤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다시 고개를 돌렸지만 방 안에는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피로에 찌든 얼굴로 일어나서야 그는 그 일을 장난스런 꿈이었다고 지구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매일 밤 같은 시각, 같은 느낌이 그를 괴롭혔고 점점 더 생생하게 누군가 방 안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한 주가 지나고 그는 도저히 혼자 밤을 지새울 수 없다는 생각에 동료에게 부탁해 그 방에서 함께 자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밤 동료 역시 같은 느낌에 시달렸다. 형, 저 창문에서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는 동료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결국 그들은 호텔 측에 요청해 방을 바꿨다. 새 방으로 옮긴 후에도 며칠간 같은 꿈에 시달렸지만 이에 꿈도 사라지고 평온한 밤이 다시 찾아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때의 일을 잊지 못했다고 한다. 몇 달 후 그가 묵었던 호텔이 폐업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호텔에 관련된 소문을 알아보았고 그 결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자신이 묵었던 방에서 몇 년 전 한 여자가 자살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방 안에서 며칠 동안 홀로 지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후로 그 방에서는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후 호텔은 다시 문을 열지 않았고 그는 그 일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 그 지역을 찾지 않았다고 했다. 글쓴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맺었다. 나는 이제 그곳에서의 기억을 잊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끔씩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방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 나는 평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서핑하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잠이 오지 않아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었다. 내가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포 이야기라는 게시물이 눈에 띄었다. 평소 공포 이야기에 큰 흥미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 밤은 무언가 오싹한 이야기가 듣고 싶었다. 게시물은 꽤나 길었고 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호기심에 읽기 시작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외딴 시골 마을로부터 시작됐다. 그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모두 서로를 알고 지냈고 외부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밤 11시 이후에는 절대 마을의 외진 길을 걷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 규칙의 유래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한여름밤 마을에 뜻하지 않게 무서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마을은 고요했고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저마다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밤 11시가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거리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동네에 처음으로 찾아온 한 젊은 여행자가 이 사실을 몰랐다. 그는 인적이 드문 길을 따라 마을을 구경하며 밤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그가 그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심한 두통을 느꼈다.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던 그는 발걸음을 서둘렀지만 어느새 주변이 낯선 풍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주변은 고요하였고 그 고요함 속에서 뭔가 들리지 않는 소리가 존재하는 듯했다. 걷던 발걸음을 멈춘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눈앞에 형체가 불분명한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고 여행자를 향해 손짓을 했다. 이상하게도 그의 몸은 그녀의 손짓에 반응하여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따라가고 있었다. 점점 더 깊숙한 어둠 속으로 발길이 이어졌다. 아침이 밝았을 때 여행자는 마을 외곽의 숲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그의 손에는 삐뚤삐뚤 쓴 글씨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 라는 문구가 적힌 쪽지가 쥐어져 있었다. 이후로 그 마을에서는 밤 11시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자리 잡았다. 나는 이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도 한참 동안 꼼짝할 수 없었다. 어딘가 모르게 이야기가 실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이후로도 그 게시물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겼다. 어떤 이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그 마을에서 실제로 오싹한 분위기를 느꼈다고 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를 다 읽은 뒤 나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내 방 안에 감돌고 있음을 느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내 컴퓨터 스크린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더 이상 그 방에 있을 수 없었던 나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 내 방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느낌은 며칠 동안 지속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밤늦게 공포 이야기를 읽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이야기를 다시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가끔씩 그 밤의 기분이 떠오를 때면 오싹한 기운이 전신을 타고 흐르곤 했다.